자, 명의신탁자가 지금 등기부상, 외형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는 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요. 그러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즉 제3자가 우리는 수험생 입장의 소유권이죠. 제3자가 소유자이면 제3자가 소유자이면 항상 생각해 뭐죠? 실질적 소유자인 법률상 소유자인 누구였죠? 매도인이었죠. 매도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항상 3자인 경우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를 파악해줘. 누구예요? 이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이 달라지겠죠. 지금의 유형은 뭐죠? 3자 간의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죠? 매도인이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전제에서 이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 예를 볼게요. 이때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누구다 이 사람이? 신탁자다. 정확하게는 명의신탁자예요. 근데 제가 명의는 좀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정을 체결했어요. 어떤 약정? 명의신탁 약정. 누구 앞으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어요. 따라서 이 명의신탁 약정,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매도인에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등기 등에서 소위 등. 애형상 이 등기부상 명의인은 지금 수탁자예요. 그런데 이 등기는 효력이 없고 약정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예요. 매도인이. 그런데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즉 매수인의 주에 있는 명의신탁자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서 매도인에게 법률상 소유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가능하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법률상 소유자. 다만 방해하는 수탁자 명의가 등기가 소유권이 지금 외형상 수탁자 앞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만 방해하면, 즉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에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거예요. 매매계약에 의든 증여든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이전 등기를. 그러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제3자가 이 사람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법률상 소유자인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법률상 소유자였던 매도인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유자였다가 요 일 때문에 수탁자 앞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일 때문에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소유권을 잃게 되면 이게 과연 손해인지 관점을 생각해야겠죠. 매도인에게 손해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가 있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즉 매수인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가 넘어갔으면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에 상당한 뭘 갖고 있습니까? 매매대금을 보유하잖아요. 매매대금. 양자 간의 명의신탁일 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신탁자가 수탁자도 돈을 받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이 뭐냐면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등기를 해주지만 매수인의 부탁을 받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비록 법률상 소유자인 매도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매수인으로부터 유효한 매매계에 기초한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손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더 이상 매수인에게 뭐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반면에 매수인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탁자 이걸 처분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채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행사를 하더라도 못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유형이고,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하지만 이 이행불능,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것은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명의신탁 이 모든 일은 무슨 일 때문이죠? 매수인이 주도하에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책임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매도인이 더 이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도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뭐 해달라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죠. 매매대금 받았으니까. 반면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더 이상 서로 주고받을 정산할 게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관점으로 이렇게 됐어요. 반면에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볼게요. 자, 매도인은 이제 보게 되면 좀 지우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매매대금을 받았잖아요. 유효한 매매가.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매라면 매매대금만 받으면 다 끝이죠. 손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매도인이 뭐 수탁자 상대로 뭐 손해를 받기 때문에 돈으로 배상해줘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는요. 매수인에 있던 명의신탁자죠. 이 사람은 일단은 매도인에게 뭘 건넸어요? 돈을 건넸잖아요. 매매대금을. 이 사람이 매매대금을 건넨 목적은 결국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수탁자 명의로 넘겨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나 아니면 수탁자 명의로 해서 노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리 없죠. 지금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받은 거잖아요. 자신은 매매대금을 줬지만 그 반대급부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를 못 하잖아요. 소유권을 침해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겠다. 지금 채권을 침해받는 거잖아요. 앞에 양자 간의 명의 신탁했을 때는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왜냐면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소유권 상실했다. 그럼 소유권을 침해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채권을 침해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채권을 침해된 거예요. 채권 침해. 채권 침해. 매수인이잖아요. 자, 양자 간의 명의 신탁했을 때는 신탁자가 소유자였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해요. 그래서 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매수인은 소유권 침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었죠. 그건 채권에 불과하고 채권 침해죠. 매매대금의 지급과 반대급부인 채권. 그럼 채권 침해는 누가 했어요? 수탁자가 한 거죠. 그럼 수탁자가 매수인의 채권 침해했어요. 그럼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 손해를 보상받아야겠죠. 누구로부터? 명의 수탁자로부터. 그래서 종전 정리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더 이상 정산할 게 없죠. 정산할 거 없어요. 매도인이 명의 수탁자에게 뭐 요구할 게 있습니까? 이 사람 매매대금 받았잖아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요렇게서도 서로 정산할 게 없어요. 그럼 누구면 매수인과 명의 수탁자와의 문제만 남습니다. 명의 매수인은 어떤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 신탁자. 매수인의 지인의 명의 신탁자는 어떤 손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침해를 받았어요. 그게 손해죠. 그럼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왜냐면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둘 중 하나, 부당이득이냐, 이제 불법행위냐.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한 반면에 이 사람의 이득을 봐야죠. 그럼 이 사람이 이득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이득이 뭐예요, 수탁자는? 제3자에게 처분해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겠죠. 매매대금. 제3자에게 매매를 했으면 제3자에게 매매대금은 이득을 얻는 거고요. 만약에 수탁자 명의로 있는 상황에서 토지가 수용이 됐고 사업시행자 이 사람이 되게 되면 수용보상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단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건데 그 약정은 무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득을 있다 없다? 이득이 있어요. 그럼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가능하고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탁자가 행위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하나씩 보면.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간단해요. 설명과 달리. 왜냐하면 중각생략경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최근에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써놨습니다. 제3자가 권리 취득한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권리구제, 관계가 권리관계 있냐. 먼저 매도인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핵심은 뭐죠? 이 사람 사이에서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르면 신탁자, 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채권이 있죠. 채권을 가져요. 근데 채권에 더 이상 이제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매도인에게 채금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못하죠. 매도인이 그 채권이 이행 불능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까? 반면에 매도인이 그러면 매수인, 지금 명의신탁자에게 무슨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매매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뭐만 받으면 돼요? 매매대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매대금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 사이는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다. 자습서에는 390쪽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신탁자가 소유자일 필요 없고 실권리자이면 됩니다. 실권리자인은 신탁자가 소유자인 경우, 사실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아니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러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신탁자는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어떤 권리? 채권에 해당되는 소유등 청구권을 갖고 있었는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대신에 수탁자는 제3자에게 매매를 했으면 매매대금을 받은 거고 만약에 토지가 수용돼서 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보상금을 받는 이득이 발생했고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편 그러한 행위는 또 불법행위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가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럼 손해는 뭐다? 수탁자가 처분한 거라면 그 처분 대금이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390쪽에 있습니다. 390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한 8번 주면 3번 이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나누는데요. 1번은 뭐냐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예요.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득, 반환해야 할 어떤 이득을 얻었고 반환해야 할 그 손해는 뭔지, 반환해야 할 이득이 뭔지 그게 뭐는데 명의수탁자는 처분대금이나 매매계약을 했을 때 그 매매대금이나 보상금, 수용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요게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수탁자가 처분을 했는데 그게 소유권을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되고 유효합니다. 그럼 수탁자가 얻는 이득이 뭐죠? 대출을 생각하시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겠죠. 저당권 설정해서 빌린 돈만큼의 이득을 얻는 거고 그만큼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391쪽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예컨대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했으면 손해는 뭐죠? 처분 대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기출 30회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갑과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감이 안 와요.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거네요.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 그럼 이 사람이 신탁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사람이 수탁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매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갑이 신탁자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남의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자 간의 명의신탁 문제가 아니라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나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뭐야죠? 신탁자가 매수인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매수인지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갑이 매수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서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신탁자가 매수인이구나.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병은 누구? 매도인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갑의 부탁에 따라 신탁자의 부탁에 누구면 수탁자 앞으로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다. 신탁자가 매수인이고 등기는 수탁자, 명의 수탁자. 그게 뭐다?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3자가 명의 신탁이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병이 매도인이에요. 이렇게 그리셔야 합니다. 갑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다? 명의 신탁자예요. 그리고 을이 명의 수탁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매매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누가? 이렇게. 대신에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해서 소이등. 등기부상 소유자.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작정은 무효이다.
일단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냐고 했을 때 유효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고 법령의 제한의 회피 목적,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아니면 병령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었는데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다. 무효이고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도 없겠죠. 약정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고 이 사람은 비록 애관상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갑은 갑이 누구죠? 명의 신탁자는 누구를 상대로? 을,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원인한 소유권 이전 증거 구할 수 있다? 못한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의 이득을 취득하고 대신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득도 취득한 적도 없고 또한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유효한 매매 계획에 따라 채권에 해당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 3. 갑은 신탁자는 누구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소유자, 즉 비록 을 명의가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을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여전히 병이 소유자이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또한 갑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을 명의 수탁자 명의 등기도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인 명의 신탁자 갑은 매도인 병을 상대로 유효한 매매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매도인 즉 법률상 소유자인 병이 등기비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에 기한 214조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의 누구로부터? 명의 수탁자로부터. 악이라는 거예요.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면 소유권을 지킨다. 비록 정이 악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제3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즉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즉 배신행위에 적극 가당한 사실이 없다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30회.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나올 건데 참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숙하게 기억하고 하려면 정말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어떤 구조로 가는지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결론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요. 오히려 제가 왜 이제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물었고 제3자간 등기 명의 신탁 달리서는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도 있고요. 자, 30회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복습하시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약 명의 신탁 보도록 하겠습니다.